안녕하세요. 나이파운드 대표 박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노마드 저자 박영은입니다. Trying to forget you. I'm all alone in a ghost town. There's a beautiful madness inside my soul. 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책을 또 집필을 하고 강연을 맡고 있습니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연봉 정도를 이제 월 형태로 벌고 있다고 정도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에버랜드에서 조리사 보조로 일을 하다가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일단 몸 쓰는 것만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연한어선 하기도 했었고요. 사업에 대한 비전을 느껴서 첫 번째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마케팅을 모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서비스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빚을 좀 떠안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고요. 좀 안 좋은 생각도 사실 많이 했었어요. 제 첫 번째 사업을 실패하고 나서 복귀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제휴 마케팅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제휴 마케팅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홍보 활동을 통해서 커미션을 받는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80원, 뭐 100원, 뭐 만원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달 벌었던 금액을 하다 보니까 그 수익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수익이 적게 나는지를 이제 좀 분류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포인트들이 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제가 하면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오른 시점이 왔었어요. 목표에 대해서 계속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강렬하다 보면 정말로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뭐 아이디어나 그런 힌트들이 어떤 순간에 갑자기 번개 스치듯이 지나가거든요. 손바닥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항상 적습니다. 적고 나서 그걸 바로 실행하면 거기서부터 제가 항상 골똘히 생각했던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을 성장시키고자 제가 네이버에서 디지털 노마드 카페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독서 모임과 스터디나 뭐 강의 형태로도 이제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을 하는 취지는 제가 처음에 이쪽 업계에 발을 내딛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나 강의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좁혀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 일을 책도 내고 강의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마케터라고 정의 내리지 않았고요. 저는 저를 사업가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김승호 회장님이라고 이제 스노우폭스 대표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여기서 장사와 사업에 대한 차이가 나는데 장사는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거라고 했었고 사업은 노동의 구조를 짜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수익의 한계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제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제 시간은 24시간이라는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 또 제가 하루 동안 흡수할 수 있는 지식의 양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서 열심히 하기보다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과 파트너를 맺고 협업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결실을 나누는 것이 제가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은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는 제가 돈을 어떻게 벌 거냐면요. 자동 결제 모델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구축을 할 수 있다면 디지털 노마드로서도 되게 훌륭한 하나의 수익 모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하나 기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큰 비즈니스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남의 거를 팔아주는 게 아니라 또 제 자체 상품을 팔아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또 제 상품을 기획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올 상반기 정도에 제 상품이 또 출시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는 수익을 얻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이제 돈을 좀 절제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제휴 마케팅 업무를 하게 되면서 수익이 커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여러 상위 랭커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한 달에 저 포함해서 수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얼마를 모았냐고 질문했을 때는 막상 통장에 얼마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 수는 있는데 돈을 관리하고 모으고 현명하게 쓰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월급이든 뭐 아르바이트든 돈을 벌긴 법니다. 그 번 돈으로 보통은 바로 지출하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이런 형태가 많은데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벌고 나서
그 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데 먼저 쓰는 게 좋다고 보고요. 수익을 얻은 거에서 자산을 사기 때문에 자산은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그 자산이라는 것은 계속 수익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갖다 주는 그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생겨나는데 그것을 계속 늘려가는 것은 모든 부자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산을 늘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 지출하게 되면 원래 수익을 얻었던 거에서 지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현명하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본을 늘리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21세기 자본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일단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는 자본을 만들어 놓고 그 자본이 벌어들이는 돈의 구조,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자산을 구입하고 거기서 나온 것으로 저축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거, 이렇게 순서만 바꾸더라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하루 일과는요, 저는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독서를 합니다. 오후에는 미팅을 하거나 제가 이제 해야 될 투두 리스트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도 이제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데서 강의를 또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직전에는 그 다음날에 해야 될 그 하루 일과들을 또 다시 이제 업무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겨놓고요. 오늘 하루 동안 했던 성과들을 한번 분석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전에 목표를 한 번 더 외치고 그리고 나서 잡니다. 이제 저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또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조차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일을 하실 분들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재무적인 목표다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무엇을 통해서 얼마를 어떻게 벌 것인지를 종이에다 쓰고 그걸 매일 외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제 일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업무든지 간에 다 적용된다는 좀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잘게 쪼개서 하시면 반드시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곳에 건물주는 과연 누구일까? 라는 것에서부터 제 의문이 있었어요. 그걸 해소하고자 이제 관련된 책들을 봤었고요. 타고 가서 결국 이제 강남과 압구정의 빌딩주를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빌딩만 7채 정도 갖고 계셨던 분인데, 네, 멘토를 만나게 된 계기는요, 일단 관련된 책을 먼저 사봤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한테 먼저 메일을 보냈었고요. 그때 이제 그분의 연락처를 또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연이 맺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멘토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목표와 관련된 사람이 쓴 책이나 강의, 아니면 요새는 또 페이스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답변을 해줍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는다는 말이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나고자 하는 분들한테 연락할 때 저만의 방법은요, 약간 좀 선의의 목적을 갖고 그걸 좀 어필하려고 해요. 그분들은 이미 뭔가 이루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는 아무리 뭐 페이를 준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적은 액수일 수도 있고요. 좀 시간적으로는 그분들한테는 손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부자이신 분들이랑 만날 때는 시간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결국은 돈이나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라 진실되고 뭔가 좀 선의의 마음,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뭔가 그런 큰 대의 있잖아요. 그런 명분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는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의 요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절제해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식사는 사람이 하루 3끼를 무조건 거의 먹습니다. 근데 이런 거부터 절제하는 사람만이 사소한 것을 절제할 수가 있고, 사소한 식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물욕, 성욕 이런 것들, 다른 욕망들도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하지 않고 그 부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최고가 되라 라는 책이 있어요. 결국 목표를 이루는 것은 폭발적인 감정의 힘이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목표 설정을 하고서도
구체적으로 정했는데도 그것을 달성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 또 그 간절함은 엄청난 뭔가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최고가 되라라는 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수성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꿈을 종이에다가 적는 겁니다. 꿈을 하루에 100번 종이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번 쓰기라고 하고요. 100일 동안 100번씩 목표를 종이에다 쓰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다라트라고 있습니다. 100일 목표를 했으면 두 번째로는 그 만다라트에다가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나눕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나뉘어지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업무들을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루에 피드백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다음날 일어나서 해야 될 것을 4가지로 나눕니다. 일상 업무, 자기 개발, 기타, 가족, 이런 형태로 나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강점인 영역과 강점이 아닌 영역이 있어요. 강점인 영역은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시고요. 강점이 아닌 영역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강점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성과입니다. 3개월에서 1년 동안 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강점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점이 아닌 것을 갖고 계속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강점을 바탕으로서 하루 업무 분야를 피드백을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매일 하루 피드백을 통해서 업무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목표와 하루 동안 했던 성과가 얼마나 갭이 좁아졌는지, 그런 것을 매일매일 수치화시키고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목표에 달성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요인은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감사일기를 통해서 사소한 것부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기결된다고 봅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요인들을 무조건 달성하시고 지키신다면 누구나 자수성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